조건부 확률에 이어서 사건의 종속과 독립 이렇게 되는데 종속과 독립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종속과 독립이 뭘 의미하냐 이건데 우선은 종속과 독립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내용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냥 확률을 계산하죠 실제. 종속이나 독립이라는 용어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확률 계산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여기 흰 공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7개가 있다라고 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7개. 근데 이때 있잖아, 공을 몇 개를 꺼내냐 그러면 하나씩 2번 연속으로 꺼낸다고 했을 때 공을 한 개씩 2번 꺼낸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면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넣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개 꺼내고 다시 또 한 개를 또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꺼낸 공을 넣지 않는다 이거지. 얘는 있잖아, 꺼낸 공을 다시 넣어. 네. 꺼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넣는다고. 네. 첫 번째는 꺼내고 넣지 않고 다시 하나를 더 뽑는 거고, 얘는 꺼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색깔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고 다시 또 한 개를 또 뽑고.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첫 번째 뭐냐 그러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꺼낸 공을 넣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1회, 그 다음에 2회, 여기에 있잖아 흰 공, 그 다음에 흰 공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10분에서 10분의 3. 그러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 9분의 2.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그럼 얘는 1회, 2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첫 번째 꺼낸 공,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3이 되겠죠. 두 번째는 10분의 3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이 달라요. 얘는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확률이 똑같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있잖아 이런 1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A 사건이라고 그러고 1회에 2회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얘는 있잖아 A 사건, 앞 사건에 따라서 뒷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거든. 만약에 여기가 검은 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검은 공, 흰 공. 그러니까 검은 공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10분의 7이거든 확률이.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9분의 3이 되겠죠. 그럼 3분의 1인데 됐어요? 그래서 앞에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9분의 2. 그 다음에 앞에 검은 공이 나오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되거든. 9분의 3이 되거든.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 흰 공이 나오냐 검은 공이 나오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 이거죠. 얘는 흰 공 나오고 흰 공 나온다 그러면 10분의 3. 그럼 여기가 검은 공이 나온다 그러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7이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의 3, 10분의 3 똑같다고 얘는 다르잖아. 그죠? 앞에 흰 공이 나왔냐, 검은 공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앞 사건에 의해서 확률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A 사건에 따라서 B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죠. 다시 앞 사건의 확률에 따라서 뒷 사건의 확률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종속이라 그래.
두 사건이 종속이다. 그러니까 A 사건하고 B 사건 종속은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무슨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어? 종속 엮여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사건이 종속 관계라 이렇게 얘기해. 종속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 사건에 의해서 뒷 사건의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독립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것저것 배우는데 그냥 얘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개념에 대한 건 다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거 공을 꺼낸다,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두 사건은 종속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러면 두 사건은 독립 사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종속 사건이 뭐라고 했지? 앞 사건에 따라서 뒷 사건의 확률이 영향을 받는 경우. 얘는 독립 사건은 앞 사건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다 이거죠. 뒷 사건의 확률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앞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확률값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독립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P A바 B 이렇게.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죠?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잖아. 앞 사건에 흰 공이 나왔다 그러면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거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하면 얼마? 이거 앞에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다시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냐고. 아니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9분의 2. 아니 앞에 흰 공이 나온 다음에 다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흰 공이 안 나왔어.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9분의 3이요? 그러니까 검은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검은 공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A라고 보고 얘를 B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A바 B바 A 사건 흰 공이 나온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3. 그러니까 흰 공이 안 나오고 검은 공이 나오고 흰 공이 나올 확률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앞 사건에 뭐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확률값이 달라지는 거고 얘는 앞 사건에 상관없잖아요. 그냥 P, B랑 똑같거든. 됐니? 그냥 P, B가 10분의 3이잖아. 흰 공 3개 있고 검은 공 7개 있으니까 그걸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앞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러면 이런 사건을 뭐라고? A, B는 독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종속과 독립의 용어의 정의가 되는 거거든. 됐어요? 자, 그래서 독립 사건은 뭐라고 했어? 독립 사건은 두 사건 A, B 거기 책에 써 있는 거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다시 넣고 다시 꺼내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공을 다시 집어넣고 꺼내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앞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독립 사건의 예가 되는 거고 공을 꺼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이 계속 변하겠죠. 뭘 뽑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종속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어떤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독립 사건이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뭐가 되냐면 P, B가 A나 그다음에 P, B가 A의 몇 사건이나 그다음에 P, B나 똑같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냥 B에 대한 확률 값이 그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독립사건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 종속사건일 때는 A, B가 종속이다. 그럼 당연히 이 값이 같지 않겠죠. 그죠? 앞사건에 따라서 확률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랑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랑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종속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독립사건인지 확인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종속사건이 될 거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거든. 됐지?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독립사건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보면 이거의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P의 A 교집합 B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나누기 PA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P, B랑 똑같다 이거죠. 됐어요? 따라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 PA 곱하기 PB가 되더라. 됐지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에 뭐가 돼? 곱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배웠잖아. 확률의 덧셈을 하면 되더라. 언제? 언제? 언제 확률을 언제였죠? 그냥 P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A 더하기 PB다. 언제 그렇게 돼요? P의 A 합집합 B 얘가 있잖아. 그냥 PA하고 PB하고 더하면 돼. 이게 언제냐고. 배완 그러니까 A, B가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 그러니까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그냥 확률의 합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교집합이 안 생긴다 이거잖아. 그지? 지난 시간에 문제 다 풀었던 게 전부 다 배반 사건이라고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그죠? A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B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랑 불량품은 A, B가 공통으로 만들어내는 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의 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확률의 덧셈 정리라 그래. 그러니까 확률을 언제 더하면 되냐? 그러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 만약에 배반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집합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합집합 계산하듯이. 그 다음에 곱셈 정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있잖아 조건부 확률에 대한 걸로 우리가 지난번에 곱셈을 했었잖아요. 네. 네? 공간이 없어서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B가 A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P의 A 분의 P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P의 A 교집합 B는 뭐가 되냐 하면 P, B가 A 곱하기 PA 이런 식으로 확률의 곱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조건부 확률은 솔직히 있잖아 뭐 지난번에 문제를 풀어봐서 알지만 좀 약간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게 조금 약간 까다로운데 근데 만약에 저 두 사건이 A와 B가 뭐가 되면 독립이 되면 그죠? 만약에 A와 B가 뭐가 되면 독립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 식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P의
A 교집합 B가 PB, PA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은 일정할 거 아니야. 독립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이것도 확률의 곱이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 그나마 좀 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요 두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이거죠. 됐지? 그러면 자 A와 B가 독립사건이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반대로 이 식이 성립이 되면 A와 B는 독립사건이다도 성립이 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려면 A와 B가 독립이려면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A 교집합 B, PA 교집합 B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PA, PB.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건의 곱이 된다 그러면 이때 A와 B는 뭐가 되냐 그러면 독립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사건인지 보려면 뭘 하면 돼? 이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반대로 두 사건의 합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배반사건인 거야. 네? 어? 왜 거기? 네? 아니 더 셉니다 이거. 거꾸로 P가 PB가 PA 합집합 B다 그러면 배반사건이라고.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사건인지 그 다음에 종속사건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거 안 되면 그냥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면은 독립이 아니니까 종속이겠죠. 됐지?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식은 PA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 반대로도 PA와 B도 성립이 돼야 되니까 PB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는 무조건 PA와 그 다음에 PB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양수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얘네가 0이 되는 순간 뭐가 돼? 교집합이 0이니까 배반사건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조건부 확률의 확률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이 식에서 독립사건이 넘어오는 거거든. 네. 네. 그러니까 PB바 A가 PB바 A의 여사건이랑 PB랑 다 똑같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근데 이 식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PA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분모니까. 네.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PA, P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PA, PB가 0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니에요. PA, PB가 0이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얘가 0이잖아. 네. 어? 네. 네. 공간이 없어서 지우면서 써야 되니까 이게 까먹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만약에 PA가 0 그 다음에 또는 PB가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네. P의 A 교집합 B는 0이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A와 B는 뭐가 된다고? 대박. A와 B는 배반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뭐라고 했어? PA, PB가 0보다 커야지만 지금 뭐가 돼요? 독립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반사건은 무조건 종속이야. 배반사건이면 거꾸로 배반사건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 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 독립사건이랑 배반사건이 뭐가 달라요? 배반사건은 두 사건이 서로 공통인 게 없는 거잖아요. 네. 교집합이 없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이런 경우라고. 네. 어?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배반사건이라는 거지. 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경우. 네. 됐어요? 네. 응? 잘 모르겠어. 뭐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뭐라고 했어? 교집합이 0인 경우잖아. 네. 그러니까 PA 교집합 B가 0이다. 그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다 이거죠. 독립사건은 교집합이 있어요? 독립 사건은? 있어요? 아니 독립 사건은 교집합을 PA 곱하기 PB로 계산한다니까. 그러네. 아 그러네. 두 사건의 곱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독립 사건에서 나오는 결과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한다 이거고. 네. 그래서 A와 B가 거꾸로 자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PA 교집합 B가 0이란 얘기고 PA 교집합 B가 0이란 얘기는 PA 또는 PB가 0이란 얘기거든.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 사건이라 할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배반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때 이 경우 A와 B는 뭐가 되냐 그러면 종속 사건이 돼요. 이때는 배반 사건은 그냥 종속 사건인 거야. 독립 사건이 될 수가 없다. 됐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값도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 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종속 사건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냐 물어보면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저게 독립 사건일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 독립 사건이다. AB가 독립 사건이다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자 넘어갈게. 그래서 지금 112쪽에 나오는 게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라는 거를 얘가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거고 PA하고 PB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예제 1번 볼게. 진짜 왜 독립사건은 벤 다이어그램 못 그려요? 독립사건 왜 벤 다이어그램 못 그려요? 독립 사건을 왜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그리냐고? 네. 왜 못 그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근데 여기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데요? 어떤 거를? 독립사건. 아니 그러니까 독립 사건은 벤 다이어그램만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고 이 식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네. 배반 사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배반 사건이잖아. 네. 근데 서로 있잖아 공통 부분이 안 나오면 이렇게 되면 배반 사건이 된다고. 교집합이 없으니까. 네. 근데 독립 사건은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텐데 이것만 딱 보고서는 있잖아 알 수는 없고 이 값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교집합의 확률이랑 PA, PB의 확률이랑 두 개를 곱해서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지만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8분의 1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PA는 얼마야? 네. 얘랑 얘랑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만 딱 봐서는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PA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여기가 AB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하면 8분의 5 그 다음에 PB는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PA 교집합 B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얘가 8분의 1인데 이 값이 뭐랑 같지 않냐 그러면 얘랑 얘랑의 곱 64분의 15랑 같지 않잖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PA 곱하기 PB인데 PA 곱하기 PB 얘랑 얘랑 같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은 달라요. 종속이다 이거죠. 네. 됐어요? 우리가 다시 맨 처음에 저 종속과 독립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를 했어? 여행 가치냐?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래서 A 사건,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이 B에 의해서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독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립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 다음에 B가 일어나지 않은 데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 다음에 PA나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A와 B가 독립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P, B,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값이 PA랑 같다 이거니까 그래서 P의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이게 성립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서로 이 B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A 사건이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라고 그랬고 지금처럼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PA가 나온다 그러면 독립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 식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게 B하고 A하고 뭔 확률에 영향을 안 주고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아니라고. 조건은 여기서 계산을 한 거고 이 식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 식을 가지고서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식이 성립하면 A, B가 독립이다를 알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정의는 두 사건이 서로 간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 근데 그거를 정의만 갖고 풀 수는 없고 지금처럼 이 정의를 가지고서 풀어봤더니 이 식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할 때는 얘를 가지고 확인한다 이거지. 자, 예제 1번 보면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이거지. 그랬을 때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인 경우 그러니까 짝수가 되면 이거를 A 사건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7 이상 이렇게 되면 B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어시예요? 예제 1번 6번 나오는데? 뭐라고? 6번 나 112쪽 책이 다른 건가? 112쪽 예제 1번이라니까 저 필수예제 딴 단어는 내가 다 필수 예제부터 풀어주지만 우리는 예제부터 풀어줘야 돼. 수준을 생각하여. 수준이 낮다. 아니 여기가 좀 복잡하잖아 솔직히. 니네가 살면서 무슨 종속이니 독립이니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겠어? 아니 들어본 적은 있죠. 아니 들어봤어야 무슨 대한독립 만세나 이런 거나 들어봤겠지. 대학원 맞긴 한데. 아니면은 난 언제 부모님의 밑에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네. 그게 가능하려면 있잖아. 부모가 용돈을 주든 주지 않든 내가 살 수 있으면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아빠 20살 되면 집 나가래요. 20살 되면 집 나가래요. 그러려면 네가 있잖아.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살아나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안 준대요. 돈 안 준대요. 맘대로 하라 그래. 저 대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으로 가서 지하철역에 앉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용돈을 주든 주지 않든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 독립한 거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공이 8개인데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7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 하자 그랬는데 다음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라 그랬어. 첫 번째 A와 B가 종속이냐 독립이냐 따져봐라 그랬거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식이 성립이 되면 독립이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P의 A는 어떻게 돼? PA는 짝수가 나올 사건이니까 확률은 8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B는 7 이상이야. 그러면 7, 8 두 개니까 8개 중에 2개를 차지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 그러면 짝수이면서 7 이상 뭐예요? 8이면 8분의 1이지. 네. 8개 중에 짝수이면서 7 이상인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랑 곱하면 8분의 1 네. 독립이라고 그래서. 오. 어? 오. 자, 얘가 지금 뭐가 돼? PA 곱하기 PB랑 똑같다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PA 교집합 B랑 똑같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와 B는 뭐가 되냐 그러면 A와 B는 독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은 독립 사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2번은 A와 C를 물어봤는데 A와 C. 자, PA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8분의 4니까 2분의 1. PC는 지금 뭐가 되냐 그러면 4의 약수. 그러면 1, 2, 4잖아. 그러면은 8분의 3. 그죠? 그러면 지금 P의 A 교집합 C 얘는 8분의 2. 짝수이면서 4의 약수. 그럼 2하고 4 두 개잖아. 그럼 8분의 2잖아. 4분의 1 같지 않다고. 얘랑 곱하면 16분의 3이고 얘는 16분의 4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뭐랑 같지 않냐 그러면 PA 곱하기 PB랑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A와 C는 뭐가 돼요? A와 C는 종속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응?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게 어디 있어요? 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시험 선택할 때? 어디 있어요? 아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PA 곱하기 PB를 하면 된다 이거지. 아니 안 그러면은 네.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구하기 귀찮아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독립 사건이면 조건부 확률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PA 곱하기 PB 하면 되더라 이거지. 네. 두 사건이 네. 독립이라 그러면 네. 왜?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냥 두 사건의 곱이 된다니까. 네. 막상 너무 어려운 거. 뭐라고? 막상 너무 어려운 거. 아니 중요한 것들은 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용어만 안 배운 거지. 저그 수업 못했어요. 지금 중학교 때 못했으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고. 자, 113쪽에 그 보충학습 이렇게 나오는데 자,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독립사건이라 그러면 A와 그 다음에 A의 여사건하고 B도 독립이다. 이거를 증명하시오 했거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이면 A의 여사건하고 B도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곱하고 똑같은지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P A 곱하기 PB가 뭐냐 그러면 P의 A 교집합 B가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A와 B가 독립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뭘 증명을 해야 되냐 그러면 P의 A의 여사건 교집합 B가 P의 A의 여사건 곱하기 PB 얘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이 식이 성립한다 이거고 이 식이 성립하면 이 식이 성립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 이 식 P의 A의 여사건 교집합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가 되지? 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B 빼기 A죠. 네. 어? 네. A의 교집합 B는 B 빼기 A잖아. 그러니까 차집합인데 여기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P,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됐어요? 그러면 P, B에 얘는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 두 사건은 A, B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 그러면 P의 A 그 다음에 P의 B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럼 얘 두 개를 P, B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1 빼기 PA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러면 얘가 뭐가 돼? PB 얘는 1에서 확률 1에서 A 사건 1을 확률을 빼고 있으니까 P의 A의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됐잖아요. 네, 따라서 이 A의 여사건과 B는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똑같이 하면 되거든. 네. 자, A와 B가 여사건이다 그러면 P의 그 다음에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에만 있을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P의 A 빼기 P의 A 교집합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A에 빼기에 P의 A, P, B 이렇게 되고 얘를 P, A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P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P 곱하기 P의 B의 여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도 따라서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독립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A와 B가 서로 뭐냐 그러면 독립사건이야 얘네가. 네. 이게 독립이다 그러면 두 사건이 서로 간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하고 독립이냐 그랬는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냐 이건데 좀 전에 독립이라는 거 증명을 했고 A의 여사건하고 B하고 독립이냐 이건데 독립이라는 거 증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얘랑 두 개가 독립이냐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응? 그러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 또는 A의 여사건 B,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전부 다 서로 간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독립이다 이거죠. 네. 지금 어디까지 나가요? 뭘 어디까지 나가? 벌써 1시간 다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한거 같지도 않은데 아니야 이거 용어 설명 2개 하는데 지금 문제 풀지도 않고 아, 선생님 미적하지 마세요. 응? 예제 하나 푸는데 지금 아, 너무 어려워. 얘는 분모로 간의 법칙에 의해서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럼 얘는 1 빼기 P의 A 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1 빼기에 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P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PB 그
그 다음에 빼기에 P에 A 교집합 B라 그래요. 됐지요? 자, 그래서 얘가 1-PA에 빼기 PB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빼기 빼기니까 그 다음에 얘 교집합 B는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네. 자 얘를 있잖아 이렇게 두 개 묶고 요 두 개도 PA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두 개를 뭘로 묶냐 그러면 빼기 PB로 묶자 이거죠. 그러면 얘가 1-P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왔죠? 1-PA 그 다음에 1-P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A의 6번의 확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B의 6번의 확률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하고 똑같다. 즉 따라서 A의 6건과 그 다음에 B의 6건도 뭐가 되냐 그러면 독립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독립이다. 지금 서로 간에 독립이라는 건 우리가 있잖아 뭐 느낌적인 느낌을 알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이거지. 됐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이거죠. 동전을 던졌어. 그럼 주사위 던졌는데 주사위가 있잖아 1이 나왔어. 그럼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바뀔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동전이 있잖아 앞면이 3번 나왔다고 그래서 주사위가 있잖아 1이 나올 확률이 막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서로 독립사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면 별로 복잡해. 실제 있잖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 있잖아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있잖아 간단한 2x2 테이블 만들면 표를 만들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서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건 뭘까 이제 다 독립사건만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곱셈만 할 줄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 있잖아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글자인식이라든지 모든 패턴 인식에 대한 부분은 다 이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하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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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궁금하면 네? 그게 궁금하면 저기 이과 쪽으로 가지고 무슨 이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를 가든가 아니면 전자공학과를 가든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걸 좀 더 탄탄하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통계학과를 가든가 너무 싫은데. 지금 현재 있잖아 모든 게 다 확률론으로 표시가 되거든. 인공지능 같은 경우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걔가 어떻게 알아들을까? 난 그게 제일 신기한데 그치? 아니야? 그런 거 신기할 때 인공지능이요? 어? 인공지능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애플 그 아이폰을 쓰든가 아니면 갤럭시 폰을 쓰든가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걔가 있잖아 이 내가 뭐런 말을 하는지를 다 인식을 해가지고 네. 대답을 해주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기하지 않았어? 아니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문과 애들은 그냥 있잖아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거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했던 이과생들이 있잖아. 그게 응? 언제 믿거나 그러면서 내 인생 언제 믿거나 그러다가 지금 문과가 응? 그러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돌아가신 분이 수두룩하게 많아. 아니 원래 겁나 많았잖아요. 응?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이론은 있잖아 이미 1950년대에 나왔어. 네? 누가요? 옛날에. 근데 그거를 그 이론을 있잖아 증명을 하기 위해선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려면 컴퓨팅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결과를 못 내요. 자료도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 컴퓨터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그때 없고. 컴퓨터 있었어요? 어? 컴퓨터 있었어요? 컴퓨터는 저기 1940년대에 나왔어. 2차 세계대전 때. 네. 그때 초기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있잖아
그때는 막 전선을 뽑아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꽂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탄도 계산하고 암호 해석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있잖아 지금의 한 3층짜리 건물만 해. 컴퓨터가 오. 그게 이제 반도체가 그 당시에는 진공관이라는 걸 썼는데 그 반도체가 나오면서부터 그 진공관이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들어. 처음 들어. 뭐라고? 처음 들어. 그래서 이렇게 조그매졌잖아 핸드폰처럼. 이 핸드폰이 얼마나 많은 걸 해. 노래도 틀어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내 목소리도 인식하고 수많은 앱들이 막 동작을 하면서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막 이러는데 자 사건의 종속과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이거 114쪽 보면 배반사건 아까 배반사건하고 독립사건하고 헷갈려 했는데 배반사건은 뭐냐 거기 나온 것처럼 배반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야. 그러니까 PA 교집합 B가 0인 경우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PA 교집합 B가 0일 때, 즉 A 교집합 B가 뭐냐 하면 공집합일 때 우리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독립 사건은 뭐냐 하면 서로 간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독립 사건의 정의 자체가 A가 B, 그 다음에 A가 B의 여사건, 얘가 PA랑 똑같다. 이렇게 되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정하게 PA도 고정돼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독립사건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사건이 어떻게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PA 교집합 B가 얼마가 돼? PA, PB 이렇게 된다. 그때 PA하고 그 다음에 PB는 당연히 0보다 크다 그러고.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고. 됐죠?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반드시 얘가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공속 사건이라고 했죠. 뭐가 되지? 그 다음에 A와 B가 독립 사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반 사건이 아닐 거고, 당연한 얘기죠. 얘는 종속 사건, 얘는 독립 사건이면 당연히 배반 사건이 되면 안 되잖아. 자, 필수 예제 6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가 뭐냐 하면 홀수. 주사위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C는 2 또는 5가 나오는 거. 그래서 다음 중에서 독립사건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PA는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PB는 1, 2, 3 이렇게 되니까 얘도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PC는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 A와 B, 얘가 지금 독립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P의 A 교집합 B다 그러면 홀수이면서 3, 2야. 그러면 1하고 3 두 개잖아. 그래서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얘랑 곱하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사건인 거지. 자, A와 C는 홀수이면서 2 또는 5 그러면은 5밖에 없잖아. 그래서 A 교집합 C가 뭐가 되냐 하면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맞죠? 이건 얘랑의 그러니까 PC 곱하기 PA가 되니까 PA 곱하기 PC 이렇게 되니까 A와 C는 독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귿은 B와 C는 어떻게 되냐 이건데. 그다음 P의 B 교집합 C. 3 이하이면서 2 또는 5. 그러면 2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얘도 6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PB 곱하기 PC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B와 C는 독립이다 이렇게 돼. 됐어요? 11번. 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그래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고, 독립이다 그러면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P의 A 여사건 교집합 B,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2분의 1. P의 A 여사건 B 여사건, 얘가 지금 6분의 1이다. 그랬을 때 PB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얘가 있잖아. 독립이다 그러면 얘 독립, 얘도 독립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P의 A 여사건 곱하기 PB,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P의 A의 여사건, 그 다음에 P의 B의 여사건, 얘가 6분의 1. 그러면 지금 얘랑 나눗셈을 하게 되면 PA 여사건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PB,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얘는 1 빼기 PB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2분의 1 나누기 6분의 1.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반대로 이항을 하면 따라서 PB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3PB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오면 4가 되고, 그래서 PB는 4로 나눠주면 4분의 3이더라. 됐어요?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A의 6건 나오고 PA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8번. 어떤 시험에 갑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갑은 4분의 3. 그 다음에 을은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갑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갑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게 독립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조건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럼 조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랑은 있잖아, 정신적인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있잖아, 굉장한 큰 데미지를 받아. 그러면 조건 확률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주냐? 모르지 그거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음성 인식할 때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이거야.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주냐에 대한 부분을 값을 얼마를 줄 건지 그런 걸 파라미터라 그러는데, 그 파라미터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조건 확률은 어려워. 그래서 얘가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확률에 영향을 안 주겠지.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동떨어져 있어 동시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합격할 확률 4분의 3, 그래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확률의 곱셈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네. 자, 2번은 갑은 합격을 한대. 얘는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은 불합격. 슬프네요. 슬프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니 어려워. 왜 조건법을 돼요? 그냥 슬픈 거잖아요. 슬퍼서 내가 있잖아. 슬픈 끝 아니에요? 결과 나온 것만 보고, 그렇지.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상관없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같이 슬퍼해주고 이제. 그냥 얘 의리가 떨어진 거 보고 가격이 슬퍼하게 떨어졌다. 그렇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얘가 시험을 먼저 보고 얘가 그다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친구인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 그러면 한 명씩 시험을 본단 말이야, 자동차 면허 시험을. 근데 앞에가 떨어졌어. 네.
걔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마음이 된다는 거고 동시에 있잖아 시험을 본다 그러면 같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야. 서로 슬프다. 그래서 얘는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을은 불합계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번은 갑을 중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반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 빼기 그러니까 갑도 불합격 그 다음에 을도 불합격할 확률 갑이 불합격하고 그 다음에 을도 불합격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갑이 불합격할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을이 불합격할 확률 3분의 2가 되고 6분의 1을 빼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은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종속과 독립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지만 계산은 진짜 중학교 때 우리가 다 했던 거야 그냥.